안티그래피티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제한 건 지금 제미나이 프로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AI를 몇 번 쓰면서 제가 이제 AI로 프로그램을 만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 로그나 패치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AI의 도움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를 하면은 그 해당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패치노트랑 로그를 적어 넣는 형식으로 해놓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게 하고요. Shift 엔터를 눌러서 좀 몇 개를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숫자로 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숫자로 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야. 이 게임은 영어나 한글 같은 언어는, 문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오로지 숫자로만 이루어진 직관적인 게임이어야 해. 배경화면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핸드폰에서 구동이 가능하게,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이 게임은 이제 웹에서 구동하는 그런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구동하는 게임이야. 웹사이트인 거지. 이제 어떤 모습일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배경화면이 검은색인 걸 좋아해서 배경화면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핸드폰에서 주로 구동이 될 거야. 요즘엔 거의 다 컴퓨터 말고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핸드폰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웹이지만 컴퓨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에서 할 때도 모바일 폰 크기로 제한해서 모바일처럼 보이게 할 거야. 딱 보기에 엄청 단순한 게임처럼 보여야 돼. 시작 버튼은 플러스로 표현을 하죠. 시작 버튼은 게임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가면 가운데 플러스 버튼이 보여. 그걸 누르면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숫자 100이 보여. 그게 내 숫자인 거야. 내 숫자 옆에 작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괄호 마이너스 괄호 닫기 모양으로 된 버튼이 있어. 이건 이제 앞으로 상점이라고 부를 거야. 들어가면 몇 가지 리스트들이 쭉 있어. 이 리스트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관련 파일은 따로 만들도록 해.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될 거야. 일단 지금 계속 쓰기 앞서서 처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좀 많이 쓰는 게 처음에 만들 때 좀 편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그 만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추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가 이게 뭔가 격가지로 이제 추가가 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고
거기에 뭐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고 하다 보면은 AI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오류를 범하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중에 그게 생기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가장 최대한 이제 생각하는 걸 다 털어놔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한 번에 이제 기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게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처음에 많이 이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점에 들어가면 처음엔 판매하는 목록들은 내 체력에 내 숫자에 기반해서 내 숫자에 가로하고 체력에 기반해서 매 턴마다 바뀌게 될 거야. 첫 턴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들이 보여.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화살표 플러스 5 괄호고 100% 마이너스 30 1에서 100 30% 10 50% 곱하기 괄호고 10% 0 0 10%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할까? 마이너스 2로 하죠. 자, 이 리스트들을 선택하면 클릭을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을 선택하면 내 숫자 100이 100에서 10이 차감되면서 5를 얻어. 마이너스 30을 선택하면 내 숫자 100에서 숫자에서 30이 차감되면서 해당 확률로 뒤에 써져 있는 퍼센트 확률로 해당 숫자 혹은 기호를 얻어. 1에서 100이 나왔다면 30% 확률로 1에서 100이 되었다면 1에서 100 중 랜덤한 숫자가 슬롯머신처럼 차라락 돌면서 하나 나와. 그리고 상점에서 처음에는 가운데에 보지 말고 위에 상단에 크게 숫자 100이 보여. 화면 가운데 쪽에
구매하면 상단에 보였던 내 숫자 옆에 해당 숫자 혹은 기호들이 쫙 나열되어 보여. 예를 들어 내가 -30을 두 번 써서 운 좋게 곱하기와 숫자 25를 얻었다면 다음과 같이 보여. 30을 두 번 썼으니 내 숫자는 40이 되어 있을 것이고 40 x 25 이렇게 보여. 이제 이 숫자와 기호를 조립해서 나열된 숫자들 맨 오른쪽에 있는 는을 누르면 해당 턴이 종료되고 그 숫자들이 계산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다음 턴으로 넘어가. 여기서는 40 곱하기 25 되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턴이 되고 내 다음 턴에 내 숫자는 100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상점의 판매 리스트가 될 거야. 게임의 초기 형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얘가 이제 제가 말한 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제한까지 해주네요. 저는 이제 상단 옆에다가 조립 영역을 놓았었는데 아까 쓸 때 보면은 상단에 보였던 내 숫자 옆에 해당 숫자들의 기호들이 쫙 나열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는데 얘는 이제 제한한 게 하단에다가 조립 영역을 둔다고 이렇게 쓰네요. 아이템에서 이제 아이템이랑 아까 제가 파일을 따로 떼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보면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상점 부분은 따로 파일을 만들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걸로 상점 목록을 따로 뗐나 봐요. 이렇게 아이템으로 자 이렇게 했네요. 얘가 할 작업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이죠. 제가 승인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승인을 해볼게요. 진행시켜. 자, 일단 수락을 하고 한번 보죠. 얘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실행을 해보면 넘버 게임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인덱스를 눌러보면 자 게임 시작 누르면 이렇게 처음엔 잘 나오네요. 이렇게 곱하기 나왔고 이렇게 지금 제가 누를 때마다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표 이것도 나와요. 저 확률도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상점의 가격이 누를 때마다 바뀌네. 근데 누를 때마다 상점의 가격이 바뀌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상점의 두 번째 줄 제 선택지 물음표로 뜨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해당 선택지에 모든 확률을 표시해 줘야 돼. 아까 내가 말했듯, 자, 이거를 그대로 붙여 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숨겨지거나 생략되지 않고 전부 보여야 해. 그리고 박스도 없애버려. 숫자와 선택 금액과 차감 금액과 숫자가 이 기호로 연결되어 보이게 해. 색상도 구별지을 필요 없어. 는에도 우하단에 있는 는 부분에도 박스를 없애. 글씨가 너무 세련돼 보이니까 레트로 느낌 나게, 마치 옛날 386 게임 도스 모드처럼, 그래서 도스에서 보이는 숫자처럼 같은 폰트를 사용해줘. 글씨는 좀 더 작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약간 상하 위아래로 좀 긴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 네모 없으니까. 자, 처음에 100으로 시작하는 거 맞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전 도박을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 10이 나왔네요. 10. 50% 확률로 나오는 10이 나왔고, 또 한번 또 10이 나왔네. 이제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더하기를 사야겠죠. 더하기 사서 뭐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됐어요. 이러면 자, 일단 몇 가지 지금 보면은 그게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는을 누르면, 다시 말해 턴이 바뀌면 가격, 상점의 가격이 바뀌는데 바뀌지 않게 해. 이건 나중에 추후에 따로 결정할 사항이야. 이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문자와 기호들의 순서를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돼. 선택한 게 구매될 때 어떤 게 랜덤으로 선택되었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당 확률 무지개는 좀 그렇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이 좋겠죠? 이게 약간 옛날 감성이니까 초록색으로 1초 정도 반짝이게 해서 뭐가 선택됐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 소리도 맞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수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죠. 시작. 랜덤. 랜덤 숫자 나왔어. 42. 자, 이거 나왔고 이제 더하기를 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8이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죠? 38에다 40이 더하고 10을 더하면 실제로는 원래 90이 돼야 되거든요. 자,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좀 오류가 있네요. 야, 이러면 난리 날 텐데. 뭐 0은 뭐야? 자, 이렇게 해보죠. 어우, 미쳤잖아. 이게 말이 안 돼. 구매되는 숫자들은 내 실제 숫자 옆쪽에 나열되어야 해. 예를 들어 내 숫자가 40이고 나온 숫자가 숫자와 문자가 더하기랑 와 5 그리고 7이라면 라면 내 숫자 옆에 더하기를 배치해서 40 더하기 5가 되어 다음 턴엔 45가 되어야 해. 지금은 내 숫자가 이상하게 합산되는 것 같아. 내 숫자도 는을 누를 때는 내 숫자도 나온 숫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내 숫자는 나온 숫자 구분이 되어야 숫자가 좀 더 크기가 지금처럼 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정도만. 다시 해보죠. 더하기 랜덤 숫자 0이 나왔네. 왜 랜덤인데 1에서 100인데 9가 나왔어. 자,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더하기를 사서 근데 여기서 혹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게? 다시. 자, 이렇게 되면 는하면 905가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숫자랑 숫자 사이에 기호가 없으면 그냥 더해지는 오류가 있네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기호가 없다고 그냥 그걸 숫자 옆에 붙여버리면 곤란하지. 예를 들어 90 옆에 5를 두고 는을 눌렀는데
905가 되더라. 이러면 안 돼. 이런 경우 수식이 없어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는을 누르면 해당 계산이 안 되는 해당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잠깐 점등되면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표시해 줘야 돼. 시각적으로 표시해 줘야 돼.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지면 내 숫자를 크기를 줄여서 칸에 맞춰. 오케이? 다 됐네요. 시간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죠. 뭘 했는지. 자, 일단 5 하고 는 하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더하기 하고 하면 깜빡이고, 또 더하기 또 하면 깜빡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젠 돼야지. 왜 안 돼? 스샷을 찍어서 이 스샷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샷을 보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숫자 조합인데, (76) 더하기 5 더하기 5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근데 은을 누르면 계산할 수 없다고 빨간색이 떠. 몇 번 실험해 보니까 먼저 숫자를 얻고 뒤에 더하기를 얻으면 계산이 못하는 것 같아. 순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됐네요. 제가 한번 보죠. 숫자를 먼저 클릭하고 아까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잘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더하기 5 하면 65가 돼야 되죠. 65 되는지 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누르면은 초록색으로 점등되던 게 없어졌네. 상점에서 뭘 누르면 어떤 게 선택돼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던 사라졌는데, 더하기 누르면 이제 초록색으로 되고, 또 이런 거 눌렀을 때 더하기 눌러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제대로 수식을 정렬해 줘야지. 이러면 71이 돼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되고. 다 됐습니다. 게임은 다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마무리를 일단 해볼게요. 지금 이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 지금 제목이 100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게임 이름이 넘버 게임으로 할게요. 넘버 게임. 사이트 제목을 이렇게 상단에 크롬 창의 제목이 100으로 나오는데, 이걸 넘버 게임으로 영어로 넘버 게임으로 바꿔줘. 이 게임의 이름은 넘버 게임이야. 그리고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창 모드로 할 수 있거든요. 창 모드에서
쭉 줄어들어도 되는지. 줄어들어도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모바일에서 봤을 때 창이 너무 작아지면은 같이, 모바일에서 봤을 때 창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모바일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제각각이니 좌우가 너무 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잘리는 순간이 오면 숫자의 크기가 알아서 사이즈에 맞춰 줄어들게 해줄래?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정도만 하고, 다 했다니까. 다 했다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오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악도 넣을까 했는데 음악을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로 고침 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기 키를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기 버튼도 추가하자. 좌하단에 버튼으로 두면 될 것 같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다. 시작해. 테스트는 안 해도 돼. 내가 직접 해보고 말해줄게. 변경해야 되는 게 있으면 말할게. 나 볼까요? 스샷을 보면 진짜 버튼을 만들었네. 이런 버튼 말고, 진짜 버튼 말고, 이런 텍스트를 넣어서 이 텍스트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게 해야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랑 어울려야 해. 그리고 이 버튼은 눈의 반대쪽에 있어야 돼. 그곳이 왼쪽 구석이잖아. 왼쪽 하단. 다시 한번. 잘 됐네요. 이렇게 버튼으로 잘 구현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할 게 또 생겼는데, 봐봐, 이렇게 누르면 지금은 또 괜찮네. 더하기 랜덤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 숫자가 좀 많으면 는을 눌렀을 때 숫자가 쪼그라들면서 계산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크기 그대로 계산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완성됐어요. 한번 보면은 자, 게임은 이렇게 파일 이렇게 있고 저 인덱스를 누르면 이제 게임이 실행되고요. 한번 게임 플레이해 볼까요? 좀 숫자가 커지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줘서 좀 더 재밌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함정도 좀 넣고 마이너스 30 했을 때 막 루트도 나오고 뭐 나누기도 나오고 이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 뭐 루트가 나올 때 무조건 여기 저절로 씌워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음악은 안 넣을게요. 그리고 한번 보죠. 이제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그를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로그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로그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가 처음에 썼던 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진행시켜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패치노트도 한번 볼까요? 패치노트도 진짜 끊임없이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패치노트 같은 경우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최신 순위거든요. 처음에 초기화 디자인 바꿨고 상점 가격 고정했고 쭉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볼까요? 유저 로그를 보면 시간도 나오니까 처음에 제가 1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이 2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걸려서 이런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깃허브에 올린 다음에 이제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깃허브에 올려볼까요? 올려서 링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좀 깃허브에 가서 레포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고 뭐 이게 이름이 넘버게임 이렇게 해서 저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막 전 로그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긴 싫어가지고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업로드. 그리고 버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하면 지금 이게 프라이빗으로 올렸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걸 웹에서 열 수가 없어요. 저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버셀로 해가지고 버셀에 연결해가지고 버셀에서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뉴 프로젝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방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있죠? 넘버 게임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인포부터 하고 그대로 디플로이 만들어졌네요. 컨티뉴 대시보드 자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넘버 게임 TAU3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제 웹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시간 동안 만든 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거 링크로 제가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요. 생각보다 AI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1시간 만에 만들었으니까